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와 연결됩니다. 범위 개념을 활용해서 평균값을 찾자 이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평균값을 찾자 이건데 지난 여름 특강에 어느 한 고등학생이 왔습니다. 내 특강에는 대개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 인원 가운데 고등학생이 꼭 1명 또는 2명이 옵니다. 이 학생들은 대학생 형, 언니, 누나와 맞짱 뜨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강의는 고등학생, 대학생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가중치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다른 대학생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 막 연필로 계산하면서 풀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정답을 던지는 겁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까지 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등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정해서 그렇게 빨리 풀었니?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최대값을 가장 많이 차지한 놈을 골랐다. 그렇습니다. 참 이쁘죠? 대학생들은 계산하느라 바쁜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서 무엇인가 판단 기준을 찾아서는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1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언제 계산하고 있을래요?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이에 글을 쓴다는 얘기죠. 시간 걸립니다.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 하나를 풀어야 되는 게 우리의 당면 과제죠. 그래서 범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료 해석에 쓰이는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범위예요. 범위의 뜻은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확률과 통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자, 동일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험 과목이 2개 과목이라고 가정할게요. 가, 나, 다 똑같이 2개 과목을 시험을 쳤습니다. 자, 가의 점수는 50, 80, 나의 점수는 60, 75, 다의 점수는 25, 40입니다. 2개 과목. 자, 범위의 뜻에 따라서 계산하면은 30이 범위값이 나옵니다. 나는 계산하면 15가 나오고 다 역시 1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할게요. 가의 합계 점수를 내면은 130이죠. 나의 합계 점수 135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컨셉을 머리에 넣는 겁니다. 동일 조건이라는 가정에서 범위가 크면, 자, 가와 나를 비교합니다. 범위, 가의 범위 30, 나의 범위 15, 가가 큽니다. 범위가 크면 합을 보십시오. 130과 135. 범위가 크면 합은 적습니다. 그 반대로 범위가 적으면 합은 큽니다. 원래 표현은 적다 크다가 아니고 적을 확률이 높다, 클 확률이 높다입니다. 확률 개념이에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확률이란 개념 표현까지 머리에 넣으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범위가 크면 합은 적고 범위가 작으면 합은 큽니다. 이렇게 갑시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제는 나와 다를 비교해 볼게요. 나의 범위는 15, 다의 범위도 15입니다. 범위가 같습니다. 범위가 같으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비교 판단해야 되냐면은 점수대입니다. 점수대. 자, 나의 점수대를 보세요. 60과 75. 다의 점수대는 25, 40. 그래서 비록 둘의 범위는 같지만 15, 15 같지만 점수대가 나가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합계는 나가 더 많습니다.
점수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머리에 넣고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가지고 합계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점수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물에 넣었던 그 내용, 범위가 크면 최대값, 최소값이 크면 합은 적다는 가정을 갖다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버리고 D를 버립니다. 합계를 갖다가 지금 찾는 거니까. 그러면 범위가 가장 적은 놈은 A와 C입니다. 서로 엇비슷하죠. 자, 범위가 엇비슷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비교한다? 점수대를 비교한다 이겁니다. 점수대. 그래서 점수대를 비교하면 A와 C 점수대 비교, C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C의 합계 점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C와 E의 비교인데, 자, E의 범위와 C의 범위를 비교하면 범위는 E가 더 큽니다. 범위는. 자, 범위가 크면 합은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왜? E의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C의 점수대를 보는 거죠. 서로 비교합니다. 당연히 E의 점수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범위가 C보다 크지만 점수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의 합계가 제일 큽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자, 범위가 크면 합계는 적습니다. 범위가 크면. 그래서 범위가 큰 놈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버릴 놈부터, 기각할 놈부터 먼저 찾습니다. 이제 범위를 보는 겁니다. 비교, A와 C를 비교했더니 범위 값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점수대. 자, C의 점수대와 A의 점수대를 비교했더니 C의 점수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C의 점수대. 그래서 A를 버립니다. 이제 C와 E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C와 E의 범위 크기 비교해서 C의 범위와 E의 범위 크기에서 비교해서 E의 범위가 더 큽니다. 범위는. 그러나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점수대. E의 점수대와 C의 점수대를 비교하면 E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최종 승자는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 개념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합계와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무조건 점수대를 비교해야 됩니다. 점수대. 필수입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하면서 또 정리하는 겁니다. 합계 점수가 가장 큰 사원을 뽑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먼저 보는 겁니다. A 사원의 범위, 최대 점수 90, 최소 73. 계산하면 17이 되네요. 자, B, 최대 93, 최소 63. 그래서 계산하면 30입니다. C, 96하고 67 비교하면 계산하면 28이죠. D, 96과 73입니다. 계산하면 23. E를 보세요. 98과 87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11.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점수대를 봅니다. 자, 최대 값을 보는 거예요. 90, 93, 96, 96, 98. 그럼 최소 값을 보는 겁니다. 73, 63, 67, 73. 그리고 87. 이제 최대 값과 최소 값, 그래서 점수대를 비교했을 때도 이미 답은 나왔죠. 딱 나왔습니다. 범위가 작으면서
높은 점수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놈이 1등이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계와 평균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일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 동일 조건. 자, 여기서도 평가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A, B, C, D, E 전부 다 4개 항목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이라면 합계가 크면 평균도 크고 평균이 크면 합계도 큽니다. 그죠?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나누는 값은 전부 다 4개잖아요. 4잖아요.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평균 또는 합계 내기. 자, 범위를 먼저 계산하자. 범위값 계산합시다. 최대 빼기 최소. 그러면 이제 점수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점수대, 높은 점수대에 위치한 놈이 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점수대 위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답, 계산하지 않고 확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십시오. 자, C번 문제. 평균 가장 높은 사람한테 성값을 준답니다. 그럼 자, 방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A, 평균을 구하면은, 참, 범위를 구하면은 92와 75, 자, 얼마죠? 17이죠. B, 최대값이 89, 최소값이 85. 그래서 계산하면은, 네, 14입니다. 아니죠. 그냥 4네요. C, 96, 그리고 78. 계산하면은 18이죠. 자, D, 최대값이 91, 최소값이 87입니다. 계산하면은 4. 이렇게 범위를 계산한 다음에, 범위값이 가장 적은 놈을 체크를 해놓고, 최대값, 이제 서로 비교해 가는 겁니다. 최대값. 그리고 이제 최소값을 또 보는 겁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75, 85, 78, 87.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그 점수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범위가 크면서 최소값 위치, 제일 낮은 쪽에 위치한 놈 A와 C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와 D 가운데 둘 중에 한 놈이겠죠. 자, B의 범위는 4, D의 범위도 4. 자, 비록 범위는 같지만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B의 점수대는 85에서 89까지, D의 점수대는 87부터 91까지. 그래서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D가 더 크죠. 그래서 D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범위란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으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의 정도. 계산하지 않는다 할 때 계산의 정도는 25 빼기 7은 얼마죠? 18. 이 정도는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합니다. 계산한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5 빼기 7은 18이다. 이거 누가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평균을 묻는다면, 자, 합계를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줘야 되죠. 전부 다 나누기 4를 해줘야 됩니다. 동일 조건이죠. 그래서 평균을 묻는다고 평균을 구하면 바보입니다. 왜?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합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누는 값이 각기 다르다면 그때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D번. 역시 평균을 묻습니다. 자, 여기서 전무, 상무 이렇게 나누지다고 해서 그 나누지 마시고 범위를 보세요. A 최대값은 99, 최소값은 얼마죠? 87. 그래서 계산하면은 12입니다. B를 보면은 최대값이 90인가요? 네, 90. 최소값이 68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얼마죠? 22.
C. 최대값이 92, 최소값이 83. 계산하면은 9. D번 보세요. 최대값이 얼마죠? 89. 최소값이 84. 따라서 계산하면은 5가 나오고, E는 최대값이 91. 93이네요. 자, 93. 최소값이 75. 따라서 계산하면은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범위가 가장 적은 놈을 체크를 해두고 이제 최대값을 비교해 가는 겁니다. 자, A 최대값은 98, 99, B의 최대값은 90, C의 최대값 92, D의 최대값 98, 89, E의 최대값 93. 이미 최대값만 가지고도 벌써 버릴 놈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최소값 판단 봅시다. 87, 68. 자, B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다른 A, B, C, D, E에 비해서 낮은 점수대이면서 최소값마저도 낮은 점수대입니다. 그럼 버리는 거죠. C를 보세요. 83입니다. 90이라는 최대값하고 그리고 83이라는 최소값 역시 보면은 이미 버려야 할 놈에 속합니다. D를 보세요. 최대값이 89, 최소값이 84. 역시 다른 사원들 A 비교하면은 이미 비록 범위의 값은 적지만 점수대에서 낮기 때문에 버립니다. E도 역시 93 이제 A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이 75. 여기는 A는 87입니다. 그럼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답은 A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찾는다? 합계 또는 평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점수대를 보십시오. A는 90점대 이상이 90점 이상이 벌써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면서 87, 최소값이 87입니다. 나머지 B 최소값은 68, C의 최소값은 얼마죠? 83, D의 최소값은 84, 81이네요. 앞에는 잘못 봤네요. E의 최소값은 75. 90점 이상이 4개이면서 최소값 위치가 다른 B, C, D, E에 비해서 더 높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A를 확증할 수 있는 거죠. 평균을 구하라 해서 평균을 구하면 바보입니다. 어차피 나누는 값은 분모에는 3개가 들어갑니다. 3이 들어갑니다. 자, 2번을 가지고 이제 전체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항목별로 문제 점수를 달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중치 개념이죠. 그 다음 시간에 가중치를 갖다 이제 직접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값 숫자만 세는 거예요. 횟수를 세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의사소통 이 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은 놈이 누구죠? 34. 3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놈이 8. 문제에서 2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 39. 3점에서 8. 수리에서 36. 38이 있네요. 38. 3점에서 9. 그러면 가장 많은 높은 점수를 받은 동그라미를 많이 받은 놈이 누구죠? 윤팔이. 이 놈이 1등입니다. 앞에 고등학생이 그 놈이 풀이 방식. 그 놈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참 잘한다. 어디서 배웠니? 이겁니다. 이것만 세면 남들은 죽으라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보면서 계산하지 않고 답을 확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인가 점수를 달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상대적 비교도,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개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범위와 점수대로 가중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러면서 계산하지 않고 가중치를 답을 찾는 이와 같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